축구는 쓰더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 표정이 밝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FC 서울이 전남을 상대로 K리그 클래식 11라운드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서울 얘기를 한번 경기 얘기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감독이 모두 이제 공격수 출신이고, 그리고 양팀 모두 역습에 좀 능한 면이 있는 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상래 감독 같은 경우는 주중에 수원을 잡고 왔기 때문에 FA컵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남이 이번에 서울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집중이 됐고, 노상래 감독이 투지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경기 전에. 최용수 감독도 이제 전남전에서 승리를 거둬야지만 이제 아침 일정으로 또 연결이 되는데,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초반부터 양팀 모두 치열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문제의 장면은 전반 12분에 터지게 되죠. 네, 전반 12분에 서울이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차두리가 헤딩했던 볼이 에베톤 위쪽으로 떴고, 에베톤이 그걸 헤딩 슛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골라인을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에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부심은 골로 인정을 하면서 주심이 골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이제 김병직 골키퍼를 비롯해서 노상래 감독까지도 강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사실 골라인을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네, 않았죠. 네. 부심의 판단이 좀 아쉬웠고요. 네. 뭐 더 깊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추후에 골라인 판독기라든지 뭐 육심제 등을 이용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한 판정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골 때문에 전남이 좀 힘이 빠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남의 노상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김영웅, 이창민, 그러니까 측면 자원이 아니라 중앙 자원을 측면에 배치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쪽에서부터 또 이제 측면 쪽에서도 좀 수비를 신경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 선수들을 기용한 것이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골, 그러니까 선제골 자체가 이제 오심에 의한 골이니까 그 골을 허용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서울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입장에서는 31분에 고명진 선수가 세조에 들어가면서 발을 갖다 대는데 김동철 선수하고 겹쳐지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 골인지는 현장에서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 고명진 또는 뭐 김동철의 자책골 이렇게 볼 거로 보이는데, 김동철의 자책골로 이제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골의 주인공 얘기를 네. 하죠. 잘 아는 선수예요, 그 선수? 네, 박주영 선수인데요. 네. 저는 박주영을 잘 알죠. 박주영이 저를 모르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네. 김현성 선수하고 교체되면서 박주영이 투입이 됐고, 사실 경기 전부터 이 경기는 박주영이 돌아오는 경기, 컴백 경기. 네,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됐었던 경기거든요. 근데 이제 박주영 선수가 돌아왔고, 지금부터 식초 뿌려 컴백. 예. 이거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호응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바람 속을 가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박주영 선수가 컨디션이 올라온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가 슈팅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주영 선수의 슈팅은 한 차례였고, 그 한 차례가 골로 연결이 된 것이거든요. 약간 운도 따라졌어요. 네, 운도 따라졌고, 근데 역시 돌아 들어가는 장면, 패스가 왔을 때 슈팅, 그리고 사실 볼이 자신이 앞에 왔을 때 골문 앞에서 그 정도면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운이 따라주는 그 과정에서도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박주영 선수는 확실히 이제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남이 좀 악재가 뭐였냐면은 최우진 선수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선발 출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날 경기에 대한 좀 의지가 남달랐을 텐데 결국 이제 몸의 이상을 느끼면서 전반이 채 끝나기 전에 교체 아웃이 되면서 전남으로서는 원정 경기에서 카드를 좀 더 좀 여유 있게 쓸 필요가 있고 좀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었는데, 전반전부터 카드를 좀 일찌감치 썼던 거,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도 빠르게 또 카드를 쓰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후반 막판에는 결국 추가골까지 실점을 하면서 0대3 대패를 했습니다. 노상래 감독의 계획 자체가 어느 정도 다 어긋난 경기였다고 봐요. 일단 안용우 선수를 벤치에 앉히고 선발 출전시키지 않은 이유는 주중에 있었던 수원과 FA컵에서 교체 출전시켰는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시키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미
두 골을 내주면서 분위기 자체가 휩쓸린 상태였고 그러니까 전세가 이미 기운 상태에서 안용호 선수를 투입했기 때문에 별 효과를 못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측면 수비가 어느 정도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코너킥을 내주고 나서 이제 에베톤의 오심골이 나온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김동철의 자책골이 나오는 과정도 그렇고 측면 쪽부터 무너지면서 이런 장면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이 다음 경기부터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록을 보면요. 경기 내용을 쪼개서 보면 정말 서울의 공격도 눈물이 나옵니다. 네. 슈팅이 3개였었고요. 네. 유효 슈팅이 3개였어요. 근데 네. 유효 슈팅 3개 중에 2개가 들어간 거죠. 하나는 그렇습니다. 자책골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슈팅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가 나와서 한 번 좋은 슈팅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김현선, 윤일록, 에베톤이 만들어낸 것은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FC 서울 입장에서는 리그에서는 박주영 선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가 이제 컨디션이 올라왔으면 이 박주영 선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원래 서울이라는 팀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면서 승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서울 팬들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줄 평 가시죠. 박주영의 슈팅은 박주영의 골은 운이 전부가 아니었다. 저는 FC 서울은 꾸준함이 필요하다. 네. 다음 주에는 주말 경기가 펼쳐지지 않잖아요, 서울이.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서울은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네. K리그 클래식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조절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말에는 서울이 K리그 클래식 경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초대 손님을 불러서 이 축구는 수다다를 진행을 할 겁니다. 비밀에 붙여야 되나요?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중에 있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서울의 대역전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수다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안녕히 계세요가 맞나? 스튜디오에서 볼 건데.